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이 작은 화면 속에는 전 세계 80억 인구의 욕망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관심을 갈구합니다. 좋아요 숫자가 올라갈 때 뇌는 도파민을 뿜어내고 높은 조회수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숫자의 유혹은 때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평범했던 사람을 광기 어린 괴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자극적인 것, 남들은 감히 시도조차 못할 위험한 행동,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기 위해 시작된 질주, 그 끝이 낭떠러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면 너머의 관심에 중독되어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베팅 테이블에 올린 5명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식욕.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2024년 7월 세상을 떠난 중국의 먹방 스트리머 판샤오팅. 성실한 식당 종업원이던 그녀는 우연히 시작한 먹방 라이브에서 처음으로 자본의 맛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음식을 먹는 모습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환호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호기심은 금세 바닥났습니다. 평범한 양으로는 더 이상 조회수가 나오지 않자 그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폭식을 콘텐츠로 삼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방송은 식사가 아닌 고문이 되었습니다. 한 끼에 10kg이 넘는 음식, 일반인 10명이 먹어도 남을 양을 혼자서 꾸역꾸역 밀어넣었습니다. 방송 시간은 하루 10시간을 넘겼습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씹고 삼키는 기계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래 50kg대였던 몸무게는 순식간에 300kg까지 불어났고 위출혈로 인한 입원도 잦아졌습니다. 의료진은 당장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가족들조차 제발 그만두라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보다 잊혀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고통을 참아내는 대가로 얻는 수익에 집착했습니다. 2024년 7월 14일, 그날도 그녀는 산더미 같은 음식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음식을 집던 손을 멈추고 격렬한 복통을 호소하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담당 의사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위장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로 가득 차 기형적으로 늘어나 있었고 결국 한계를 견디지 못한 위벽이 터지면서 위상과 음식물이 복강 전체를 오염시킨 것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녀의 뱃속을 가득 채웠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타인의 관심에 대한 끝없는 허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유튜브에는 타인을 놀라게 하거나 당황시키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장난이 현실의 생존 본능을 건드리는 순간 비극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21년 2월에 차가운 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20살의 유튜버 티모시 월크스는 친구와 함께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의 손에는 정육점에서나 볼만한 거대한 식유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획은 가짜 강도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들고 접근해 위협하고 상대방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가는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할 것이라 확신하며 타겟을 물색했습니다. 마침 주차장 한 구석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칼을 높이 치켜든 채 그들을 향해 은밀하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이었고 그가 접근한 상대는 가족과 친구를 지키려던 23살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티모시가 칼을 들이밀며 위협하려던 그 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청년은 주저없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티모시에게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장난이었다는 것을 해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 티모시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즉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총을 쏜 청년은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현장에는 티모시의 친구가 들고 있던 카메라만이 덩그러니 남아 주인을 잃은 채 붉은 녹화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짜 강도가 진짜 죽음을 맞이한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총을 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미네소타주의 한 젊은 커플에게 닥친 비극 역시 그 시작은 평범한 일상이 아닌 폭발적인 조회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페트로와 모나리자는 두 아이의 부모이자 셋째를 임신 중이던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브이로그로는 주목받지 못했고 조바심이 난 페트로는 위험한 도박을 설계합니다. 바로 두꺼운 백과사전으로 총알을 막아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총은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데저트 이글, 59경의 거대한 총알을 사용하는 괴물 같은 권총이었습니다. 페트로는 자신의 가슴에 4cm 두께의 백과사전을 대고 임신 7개월인 여자친구에게 자신을 쏘라고 강요했습니다. 모나리자는 두려움에 떨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페트로의 집착은 완고했죠. 그는 자신이 예전에 다른 책으로 실험했을 때 뚫리지 않았다며 이 영상 하나면 평생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여자친구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2017년 6월의 어느 맑은 날, 집 앞마당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현장 바로 뒤에는 그들의 3살 난 딸이 그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페트로는 자신만만하게 가슴에 책을 댔고 결국 설득에 넘어간 모나리자는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성은 거부했지만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과 페트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굉음과 함께 페트로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총알은 백과사전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 그의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페트로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전 세계적인 유명세, 결국 얻기는 했죠.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자신을 쏘게 만들어 사망한 유튜버라는 끔찍한 꼬리표와 함께 말이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살인죄로 수감된 여자친구와 아빠가 엄마의 총에 맞아 죽는 걸 지켜본 아이들의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뿐이었습니다. 중국의 우융링은 루프탑핑계의 전설이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손으로 초고층 빌딩 외벽을 오르고 난간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는 그의 영상은 보는 사람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공포와 쾌감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영상 뒤에는 씁쓸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의 스턴트맨인 그에게 병든 어머니의 치료비와 연인과의 결혼 자금은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그에게 고층 빌딩은 단순한 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직장이었던 것입니다. 2017년 11월 8일 그는 인생을 바꿀 마지막 도전을 준비합니다. 62층 빌딩 옥상에서 완벽한 영상을 찍어내면 1,6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옥상 구석에 스마트폰을 설치해두고 난간 밖으로 몸을 넘겼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채 턱걸이를 하는 위험천만한 퍼포먼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던 그는 다시는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설치해둔 카메라에는 그 잔인했던 20초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운동화 소리, 미끄러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난간을 움켜쥐는 손짓. 하지만 중력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62층의 옥상. 도와달라고 소리치림조차 없었던 그는 짧은 비명과 함께 15m 아래 테라스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의 시신은 하루가 꼬박 지나서야 창문 청소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가장 높은 곳으로 기어올랐던 효자. 그는 결국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홀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유튜브 역사상 가장 기이한 실종 사건입니다. 하이킹 유튜버였던 47세의 케니 비치. 그는 네바다주 사막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영상을 올리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올린 영상 하나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사막 한가운데 완벽한 M자 모양의 동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동굴 입구에 가까이 가자마자 온몸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 나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심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거짓말이라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조작이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진짜라면 다시 가서 증명해봐라 라는 댓글들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케니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동굴로 찾아가 영상으로 증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챙긴 장비는 기묘했습니다. 캠코더 하나, 그리고 9mm의 권총 한 자루. 단순한 하이킹에 왜 권총이 필요했을까요? 그는 동굴 안에서 무엇을 마주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일까요? 2014년 11월 10일 사막으로 떠났던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지만 오래된 폐광 입구 근처에서 그의 휴대폰만이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시신도 유류품도 심지어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근처의 비밀 군사기지를 목격해 사살당했다는 설, 사막에 응거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에게 납치되었다는 설, 혹은 퓨마 같은 맹수에게 당했다는 설, 아니면 악플에 지쳐 홀로 갱도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는 설까지. 진실은 아직도 저 붉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무심코 좋아요를 누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비하는 그 짧은 영상 하나를 위해 누군가는 절벽 끝을 매달리고, 누군가는 총구를 겨누고, 누군가는 돌아올 수 없는 사막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숫자는 기록되지만 생명은 리셋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